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하는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이제 경건하게 이제 방송을 이거를 정마주 코너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밖에 있는 제작진들이 막 웃어가지고 우리 셋을 보고 웃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아,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요? 요새 보니까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가 최고의 개그맨이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 배우만 보면 여성분들이 다 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극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웃은 것 같지는 예. 않은데요. 우리를 보면 비웃으면 비웃었지 좋아서 웃을 외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자 어쨌든 이건 저 광고 나올 때 물어보도록 하고 궁금한데요. 이거부터 해보죠.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NBS 이재명 대통령 자 이거 요거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5일에서 17일 실시한 것이고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9%로 나타났습니다. 59면 뭐 사실은 높은 거죠. 높은 거죠. 예. 높은 건데 일단은 떨어진 건 맞아요. 추세상. 야당부터 들어보죠. 왜 떨어진 거로 보세요? 아니 그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MBS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오죠. 다른 여론조사보다도 전반적으로 리얼미터라든지 좋죠. 다른 데보다. 근데 이렇게 하락하게 된 것은 저는 몇 가지로 보는 게 일단은 뭐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권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사법부를 흔들고 또 3대 특검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뭐 압수수색하면서 특히 저는 종교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거 특히 뭐 기독교를 이제 탄압을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준 것도 굉장히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아마 그 관세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에 예. 굉장히 많은 어떤 악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정권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줬다 싶습니다. 여당의 평가를 들어볼까요? 분석 글쎄 여론조사는 항상 편차가 있죠.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3% 정도 하락한 거는 그 편차 범위 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를 1000샘플의 경우에 잡으니까 6.2%는 편차 안에 존재하는 거라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뭐 원인을 따져본다고 하면 역시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그 정상회담 직후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발표한 내용하고 지금 확인되는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영향이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과 관련해서 그거에 동의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예. 그런 게 조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제 오늘 또 한국갤럽이 나올 거고 그러면 다음 주 여론 추이를 봐야 되긴 하지만 저 우리 김영남 전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요 공세 압박 물론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 이거는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방어야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여당의 지지율 그다음 대통령 지지율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계속되면 이게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공격 포인트를 너무 자주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국민들이 이제 그거에 납득하고 이제 퍼져나가는데 공격 포인트를 자꾸 바꾸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주장한 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9일 만에 대법원 접수된 지 9일 만에 선고까지 될 수 있었느냐. 이게 졸속 선고 내지는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뭐 타당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 뭐 구속 취소부터 이어지는 재판 진행상의 문제, 이 두 가지 정도만 문제 삼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른바 뭐 비밀 회동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를 주장하려면 보다 확실한 증거를 내놔야죠. 총을 너무 만났다는. 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너무 자주 바꾼 것이 오히려 뭐랄까요?
오히려- 그 반감을 사는 어허. 요인 아닌가 싶어요. 예. 야당에서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예, 사법부에 저는 반대로 대한. 오히려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기 위해서 예. 계속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파상 공세를 펼쳐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으니 자꾸 이제 더 이제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리한 어떤 공격 수단을 쓰고 있는데 급기야 좌파 진보에 어떻게 보면 좀 정가에 보도록 할 수 있는 뭐 제보 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김대부터 해서 생태탕 뭐 최근에는 또 청담동 술자리 등을 우리가 봐왔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한 이런 어떤 제보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흔들고 사퇴를 종용하는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사상 처음이죠. 과거에는 법원 내부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대법원장이 물러난 케이스는 있지만 예. 이렇게 정권적 차원에서 정당이 집권 여당이 흔드는 것은 처음인데 이제는 이제 본인들이 서영교 의원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을 빼고 심지어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유튜브에서도 이건 팩트가 아니라 뭐 썰이다 뭐 예. 그런 식으로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썰전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별 의원이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부성찬 의원이 뭐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막 나서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그랬는데 이것은 민주당의 어떤 공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이제 거짓으로 저는 뭐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응분의 어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저 민주당 원시고 네. 부장검사를 지내시고 국회의원도 지내셨는데 딱 보기에 이 제보의 신빙성 어떻게 보세요?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모르겠어요. 제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 근데 제보자 누군지 알면 제가 안 물어보죠. 저도 모르고 다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 한덕수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느냐? 예. 글쎄, 근데 뭐 어떤 행사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예를 아니, 들어서 이거는 뭐 그냥 점심 먹고 비밀 회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사에 근데 맞춘 게 아니고. 비밀 회동을 했느냐? 근데 그 정도 인물들이면 눈에 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비밀 회동을 해도. 예. 그런데 이제 4명이 만났다는 주장이 처음에 제기된 거잖아요. 예.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깨우뚱. 그래? 그렇게 만약에 만났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예. 자리인 거죠. 왜냐하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주례 선생님. 세상이 다 아는 윤석열 예. 당시 뭐 그 파면 전이니까 당시 대통령의 일종의 멘토로 다 알려진 사람인데 그렇게 주례 만나? 선생님이잖아요. 주례 선생님 맞죠. 그 초임 때 부장이에요. 예, 예, 대구지검 초임 때 아. 부장이었어요. 정상명 총장이. 예. 근데 여기 김충식 씨가 등장을 한다면 그 예. 더욱 갸우뚱 진짜 만났다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사자 회동이 있었다고 하면 예. 이거는 진짜 아, 그렇죠. 충격적인 일인데 예. 일단은 근데 만난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뭐 얘기가 그다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예. 의원님도 이거 거짓이라고 보시는 거죠? 100% 그러시죠. 그 정상명 의원님한- 전 총장이 이제 그 파면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이제 파면 결정되고 4월 7일 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상명 총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대법원장 일면식도 없다. 뭐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특히 김충식 같은 경우는 이분들하고 뭐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전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부인했어요. 1억 받은 적 없다.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구속은 됐습니다. 지금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진술을 청취를 했는데 어떤 진술이냐? 권성동 의원에게는 세뱃돈을 준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은 없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금품 자체 받은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넥타이만 받았다. 넥타이만 받았다. 기념품 넥타이. 말이 달라요. 일단. 그렇죠. 말이 좀 달라졌어요. 액수에는 차치하더라도 전직 부장검사 겸 전직 국회의원의 눈으로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을 줬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가긴 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10,000원일지 1억일지 모르겠지만 세뱃돈 예. 그 보통 뭐 조카들한테 세뱃돈 주더라도 요새는 5만 원 이상은 주죠. 보통 아무리 예. 어, 김용남 삼촌의 재력과 한학자 총재의 재력을 비교해서 그 재력 대비로 하면 한 10,000배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요? 저하고 그 정도밖에 안 날까요? 10,000배 이상 날라나요? 예? 10,000배 이상 날 수도 있겠네. 예. 그 재력을 비교를 해보면 세뱃돈의 단위가 어떨지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예. 10,000배면 10만 원에 10,000배면 10억이잖아요. 아유. 그렇게 하기 너무 크다. 그 재력을 비교해 보면 저하고 한 10,000배 차이 날 것 같아 실제로. 예. 예. 그 단순 그 비율대로 하면 그 정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진술이 나오면 수사팀은 검사들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걸? 그러니까 신빙성 따져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한학자 총재가 어쨌든 세뱃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예. 그 워낙 그 평범한 시민들하고는 돈의 단위가 틀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뱃돈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그럼 얼마냐 구체적인 그러니까. 액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참고인은 역시 당시 재정국장일 수밖에 이모 씨? 없어요. 예. 윤영호 본부장 부인. 돈을 다루는 재정국장이 어쨌든 금고에서 나올 때 재정국장이 예. 가장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예. 의원님 네. 전직 고위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딱 봤을 때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지금 뭐 윤영호 본부장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한학자 총재에 있던 저는 말씀이 좀 더 이제 신뢰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세뱃돈? 예, 예. 그럼 금품이 가긴 간 거네요. 액수는 모르겠죠. 뭐 그런데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넥타이만 받았다, 금품 받았다 이런 것보다는 당시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은 한학자 총재에게 세배를 한다는 것은 또 특별한 또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학자 어떤 총재였던 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이 이제 가는데 어쨌든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내란 특검이 또 그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과연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통일교와 지금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예. 많이 돼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 그거 읽어드릴게요. 액수가 나왔네요. 네. 얼마예요? 2022년 2월 8일 권 의원에게 큰 절을 받고 세뱃돈 얼마게요? 맞춰보실래요? 1억? 100만 원. 100만 원? 예. 세뱃돈 100만 원을 편지 봉투에 넣어 건넸다. 손이 작으시네. 예. 그리고 같은 해 3월 22일에도 권 의원을 만나고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을 한다고 인정했지만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른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권 의원이 얘기했던 넥타이 들어있다는 그 쇼핑백이라는 거고. 그리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한 선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0만 원 얘기는 한학자 총재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뱃돈 명목으로 100만 원 전달했다는 특검은 주장. 일종의 물타기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보도마다 좀 달라요 지금. 예. 취지원이 좀 달라던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처음 만난 날이 2022년 2월 8일이라고 하면 예.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해 설날이 2월 1일이 설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설날 지나고 한 일주일 만에 만난 거니까 아마 세뱃돈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예. 글쎄요. 뭐 액수는 나중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하면 한학자 총재 너무 손이 작으신데.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한학자 총재의 어떤 말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한학자 총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통일교가 예. 우리나라에 뭐 예. 120만 하지만 일본에는 훨씬 더 몇 배 더 많고 또 미국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또 재산 성도수 이렇게 예. 많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인데 사실은 뭐 개별적인 사람을 불러서 청탁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성도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윤용호 씨가 알아서 한 거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 내부에도 여러 가지 어떤 뭐 예. 갈등이 있다고 저도 이야기 듣기 때문에 예. 뭐 총재가 나서서 개별적인 어떤 부탁 청탁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윤용호 씨가 알아서 한 거면은 권성동 의원은 청탁을 받았단 말씀이신 거네.
뭐 그거는 뭐 또 다른 어떤 상황이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래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 1억 권의원은 부인하지만 권의원에게 전달하던 1억 그거 어제 한겨레 보도 보니까 5천만 원씩 관봉권 2덩어리 그다음에 비단으로 쌌어요. 그리고 놀이개까지 달아가지고 야 그거 생각만 해도 와 누가 그런 거 좀 좋긴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한쪽에는 임금왕 써있다고 임금왕. 근데 의원님 기억하기 싫겠지만 한 선거 때 난리였잖아요. 임금왕 그때 손바닥 떡 무슨 이거 무슨 뭐 그것도 아니고 어벤져스도 아니고 말이야. 딱 임금왕 저 손바닥 모양 보여가지고 임금왕자 써있다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반은 당시 후보한테 갔다. 이렇게 추정하면 그냥 추측하면 무리예요. 무리죠. 왜냐하면 왜요? 통일교는 예. 그런 어떤 또 무속 신앙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예. 통일교 자체는 무속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임금 왕자를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뭐 왕이 될 사람 갖다 줘라 뭐 이런 의미. 너무 무리인가요? 예, 저는 그러니까 통일교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 통일교에서 왕자를 뭐 쓰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막바로 연계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 아니 정말 그 보자기에 임금 왕자가 써 있다고 하면 예. 명확하게 구분을 한 거죠. 이거는 당시 윤 후보 몫이다. 예. 5천만 원씩 2덩어리를 주면서 이른바 권성동 의원도 이제 실세니까 예. 누가 봐도 그 앞으로 대선을 치르고 그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권력의 실세로 부상할 사람이니까 거기 절반 본인 가지시고 예. 요건 후보 몫입니다. 그런 의미일 거다. 그런 의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직후에 윤영호 본부장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예. 후보님을 위해서 써달라고 한 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절반 몫은 후보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였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요건 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곧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20일 한 10며칠 남았겠네요 이제. 그렇죠. 후에 이제 구속 기소하면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그때 이제 이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특검 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근데 요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 윤 후보한테 갔다고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그렇게 생각할 특검 수밖에 입장에서는. 없죠.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고. 자, 그런데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영장 쳤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있는데 이거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바로 그리고 2인자 윤영호 본부장은 3인자인데 구속됐고 2인자인 그 비서실장이랑 두 사람 같이 친 거예요 영장을. 근데 지금 뭐 특검에 대해서 뭐 법원이 거의 뭐 자동문식으로 뭐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학자 총재에 관련된 4가지 혐의 정치자금법 이런 청탁금지법 그런 어떤 혐의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구속영장을 저는 청구를 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특검 수사를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너무 많이 지금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기독교 지금 손현모 목사도 뭐 구속하는 거라든지 또 많은 김장한 목사라든지 이영훈 목사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이번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예. 침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면에서 우려를 예. 할 수밖에 없고 뭐 이게 타종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 유신 때에도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신병을 인도하지 않다든지 2014년도 당시 한상준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있을 때 조계사에 갔을 때 또 뭐 막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신병 협조를 했다든지 그럴 때까지도 했는데 이 종교의 영역이 지금 이제 특검에서 너무 많이 침해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심각하게 좀 우려를 하고 예.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뭐 비근한 예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있었던 이른바 적폐 수사 등과 비교하면 영장이 잘 안 나와요. 대표적인 그래요? 게 영장 기각된 사람 많죠. IMS 그 예, 모빌리티의 대표를 했던 조영탁 씨를 예. 비롯해서 그 관련자들 다 영장 기각됐잖아요.
영장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장을 특검이 청구만 하면 응? 자동으로 발급된다는 표현은 대단히 팩트하고는 틀린 말씀이고. 그래서 구속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그 다 부인하는 취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면 이게 어쨌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달했다는 1억을 비롯해서 예. 또 김건희에게 줬다는 뭐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등을 비롯해서 이게 그 통일교에서는 윤영호 개인 차원에서 알아서 한 거다. 우린 모른다. 라고 할 수 왜 없을 거다. 주장을 합니다만 그 영수증 목걸이산 영수증 같은 게 통일교 본부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예. 구속 영장 기각하기가 어려운 사안 같은데요. 그리고 예. 종교의 자유는 모여서 예배 보는 게 자유지. 예. 정치인이나 이쪽에 막 그 검은 돈 주고 뭐 개입하고 이권 청탁하고 이게 종교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